두산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8일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담 인사드립니다. 현재 두산로보틱스의 주가는 2%에서요 3%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까 해요. 공시를 보시면요, 기업 설명회가 예정이 되어 있죠. 주가의 향방을 가릴 때는 기업 설명회 매우 중요하게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두산로보틱스의 주가는 어떨까요? 이 기업 설명회에 따른 영향이 과연 그렇게 클까요?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동안의 회사가 이익 추정치에 따른 내용으로 혹은 실적 기반에 따른 내용으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부담감은 현저히 낮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주가가 상승한 적이 없기에 현재 주가에 대해서 부담감, 매도세, 우려할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하락이 나올까요? 오늘 같은 날은요, 특히나 잘못된 이야기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요. 두산로보틱스가 실적 때문에 큰일 났다, 이렇다. 몇몇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로 종토방에서 선동을 하죠. 저는 그런 주장도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사실에 기반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조정이 나는 원인은 기업 설명회에서 우려가 되는 내용이 나올 거다 라고 하는 내용 때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재 시장을 보시면요, 재밌는 흐름이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업종별 움직임을 봤을 때 강세를 그리고 있는 섹터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전기전자, 운송장비, 전기가스 이 정도거든요. 나머지를 한번 볼까요? 제약, 화학, 금속, 기계장비 전부 다 약세입니다. 보험도 약세고요. 기계장비의 업종에 속해 있는 두산로보틱스는 함께 약세를 그리는 게 자연스러운 그림이다 라는 거죠. 맞나요, 여러분? 이게 사실에 기반한 분석이고, 사실에 기반한 분석을 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현명한 주가 대응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때요? 영상을 보고 있다면 좋아요 버튼 누를만 한가요? 하락이 나올 때 다른 군중 심리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투자를 하기 위해선 객관적인 데이터와 판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영상 초반에는 조정의 원인을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앞으로 올라가는 거겠죠. 올라갈 이유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두산로보틱스는 주말 동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업 설명회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연결이 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선진국가들의 제조업 정책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진국가들이 지금 제조업을 포기하고 있나요? 이 역시 사실에 기반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바라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 상황을 두고서 말이죠. MIT에서도 실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노동인구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역일수록 제조 로봇이 더 빠르게 투자된다라는 연구 결과 내용이에요. 실제로 현재 독일과 일본, 한국 등 인구 고령화 선진국가들은요, 로봇 밀도가 세계 최고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선진국가들은 제조업을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탈중국화에 따른 제조기업들의 탈중국화에 따른 협동 로봇 수요가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죠. 제조업황에 따른 전략이 중요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이 이제는 정말 중요한 시점에 놓여져 있어요.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게 되면요, 제조업 중에서도 중요한 업종이라 불리는 이런 자동차 시장을 잘 공략을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오토메디카 일정에서 두산로보틱스가 자동차 제조업을 대상으로 현명하게 또 사업 전략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렸던 게 오토메디카 일정이 시작되면서 지난 6월 말과 7월 초에 상승이 나온 것이 아니었다. 이 부분이었죠. 왜 그럴까요? 일정이 시작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일정 안에 뭔가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요, 만약에 일정에 의해서요, 재료 소멸 단계라고 판단이 되었다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졌겠죠. 특이한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두산로보틱스는 오토메디카 일정이 시작이 되면서요,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오토메디카 일정에서는 유럽의 자동차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개한 내용이 가득 차 있어요. 그거 아시나요? 이렇게 오토메디카 일정에 참여하는 것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회사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 정책도 그렇고 제조업의 업황도 그렇고 두산로보틱스의 실적 추정치가 앞으로 상향 조정이 되어지고요. 이런 좋은 실적들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장밋빛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에도요, 당장의 두산로보틱스는
고정 비용으로 나가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보시면요. 전문 인력에 대한 채용, 요즘 들어 굉장히 많은 또 예산이 진행이 되고 있죠.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비용, 그리고 영업 마케팅, 국내가 아니라 특히 북미와 유럽 지역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고정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생각을 해봐야죠. 이렇게 고정 비용을 들여서 실적이 안 좋구나.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니까 실적이 안 좋아서 지금 매출이 잘 안 나와서 주가는 떨어진 거구나. 이거는 그냥 앞으로 계속 떨어질 주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우린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에 기반해서 말이죠. 회사가 전문 인력과 기술 연구 개발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는 이유는 결국 뭐예요? 영업 마케팅하는 이유는 결국 뭐예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 이윤이 남지 않는 이 사업에서요. 두산이라는 이 그룹 자체는 그룹 차원에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콕 집어서 이 협동 로봇을 밀고 있을까요? 앞으로 이 시장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증시는 이런 주식을 성장주라고 분류를 하고요. 이런 성장주들은 PER이 높아도 PER이 뭐 50배 혹은 뭐 80배가 되더라도 앞으로 성장이 분명해 보이는 섹터와 종목들은 여기에 대해서 고평가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성장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두산로보틱스를 바라볼 때 당장의 실적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편협한 시각을 가진 이들은요. 이 주식을 정말 가지고 있는지도 좀 의문이 드는데요. 이 주식이 지금 당장 실적이 안 좋아서 못 올라간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실적이 좋아져야 된다. 근데 진짜 사실상 이 두산로보틱스와 같은 성장주들은 앞으로 성장할 것이 기대되는 모멘텀 자체가 실적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음 분기 실적, 내년도 실적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럴 단계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주가가 저점을 찍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제조업에 대한 정책 그리고 업황 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계속해서 두산로보틱스를 설명을 할 때요. 미국의 제조업 정책 사실 기반을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북미와 유럽의 제조업 업황 사실 기반으로 역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야 매수하고 매도해서 수익이 나거든요. 지금 보유하는 것조차 뭔가 두렵나요? 혹은 앞으로 정말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영상을 구독하시고 앞으로 제가 분석해드리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세밀하고 구체적인 사실 기반으로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가 매수하고 매도를 할 때 여러분에게도 단체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단체 문자를 보내드릴 때는 제가 매수하고 매도할 때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드리는데요. 그동안에 수익을 보았던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주가가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는 사실 큰 관심이 없고 우려가 많고요. 또 분석을 해서 올렸을 때는 에이 이게 정말 그렇게 되겠어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정말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저 역시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항상 사과 영상을 올리죠. 그런데 제가 이처럼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분석해드리는 종목, 매집을 하면서 상승을 확신하는 종목은 틀린 경우가 없었어요. 모두 강하게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비록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당장 이런 급등이 나오지 않아도요. 괜찮아요. 앞으로 급등이 이어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에 대한 내용들은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두산로보틱스는 최고가 124,500원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생각해보면 124,500원이라는 이 가격은요. 두산로보틱스가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실적 모멘텀 바탕으로 기록한 주가가 아니에요. 단순한 기대감이었죠. 그러면 이후에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업황의 개선세 그리고 그 업황 개선 속도에 따라서요. 두산로보틱스의 실적 역시도 함께 상승을 하게 된다면요. 과연 이 최고가를 돌파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올라가고 있는 급등하고 있는 이런 주식들 크게 먹을 자리가 없다는 걸 잘 알아요. 물론 종목에 따라 조금씩은 상이하겠지만요. 최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용기는 이렇게 사실에 기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접 내가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을 때
그 기회가 다가옵니다. 그냥 지나치면 그때가 저점이었네 라고 아쉬워하는 흐름이 반복될 뿐이죠. 지금 이 두산로보틱스를 바탕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해드려도 몇몇 분들은요 뾰족한 말들을 많이 하시죠. 과연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산로보틱스의 주가 핵심 내용들 오늘 좀 요약을 해서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 잊지 마시고요. 지금 일단 기업 설명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은요, 이런 기업 설명회가 진행되기 전에 분석을 했던 내용이고, 기업 설명회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요, 다음 내일 방송에서 분석을 해 드릴 거니까요, 내일 방송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 끝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씩 매수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외국인 투자자들도 적지만 조금씩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요, 외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은요 의미 없는 매수를 하지 않아요. 즉 현재 두산로보틱스가 저렴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점점 시장이 바라보게 된다, 그 초입에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두산로보틱스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언젠가 상담님 덕분에 큰 수익 봤어요 라고 하기 위해선요, 우리 영상을 늘 시청하시고요,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까지도 함께 꼭 받아보시기 바래요. 두산로보틱스의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